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매우 살벌합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서 고상하게 늙어간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면 나이가 들수록 좀 고상하게 보이는 탤런트가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20, 40대 일이고요. 50대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외모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 꽃 같은 탤런트들도 나이가 들면 그 성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살아온 때가 묻어서 얼굴이 험하게 대부분 변해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게 이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60대에 접어들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정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최근에 이제 60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고상하게 늙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우리나라 60대, 70대, 이런 80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보기가 좋구나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행동이 좀 거칠어지고 젊었을 때는 하지 않던 행동들을 공중석상에서 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계급품을 물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폭주하는 노인, 공중석상에서 사소한 일로 남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노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해도 마치 자기가 당연히 인사받을 자격이 있는 양 쳐다도 보지 않고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볼 때 이 사람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한 20몇 년, 25년 정도를 노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노년으로 살아가는 기간은 젊었을 때의 이 시행착오와 또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모여서 그야말로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와 똑같은 성정으로 60대, 70대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상하게 늙어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에 마주합니다. 첫째는 이 병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가난이 또 지배하고 있죠. 한국의 대부분의 노년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의 끝없는 싸움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노년에 과도한 노동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노년이 지긋지긋해서, 얼마 전에 보면 유럽에서 104세 노인이 삶이 지긋지긋해서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죠. 자식들도 다 나가버리고 배우자도 사별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냉랭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또 따로 거주하거나 이런 노인들도 많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가족이나 지인 인척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러면서 이 노후를 갖다가 여행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즐기는 이런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노인은 우리나라에 과연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실버타운에 뭐 한 10억, 뭐 20억씩 주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월 한 4, 500만 원씩을 주면서 호텔 같은 실버타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건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0.1%, 그야말로 0. 몇 프로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죽을 때까지 한국 사회의 이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생계와 관련되는 가난이라는 부분과 관련되는 노동, 병, 그리고 소외,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년에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성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고상하게 널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년을 갖다가 좀 고상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나도 남에게 이상한 노인처럼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는 제 주관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늙어갈 때 참으로 잘 늙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정치적인 발언을 가지고 공개석상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자식한테도 정치적으로 자식을 설득시켜 보겠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겁니다. 결국 자기도 나중에 겪어보고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정치적 생각은 공개석상에서 대중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첫째, 이게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 이재명 지지자나 특히 좌파 지지자들, 이런 노인들이 굉장히 폭주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택시 안에서 몇 번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남에게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견해를 남에게 강요하거나 공중석상에서 떠들거나 토론하려고 막 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 폭력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싶으면 시위나 집회에서 참가하고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옷차림을 경계해야 그것이 나의 은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노인들 중에 옷차림이 유별난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70대인데 20대처럼 컬러풀하게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청춘을 젊게 산다, 그런 사람들 중에 나이 들어서 패션 리더다, 그런 사람은 한국에 몇 명만 있으면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나이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나 티 정도는 괜찮지만 요란한 색깔로 옷을 입고 요란한 컬러풀한 옷을 입고 다니고 때로는 또 무슨 태극기 마크가 담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겨울에 방한모가 아니라면 나이가 들어서 여름에 또 햇빛을 맞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머리가 좀 빠졌더라도 그것도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꼭 쓰고 다니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과거에 미국식의 정장 위에 쓰는 그런 모자가 아닌 그야말로 젊은 애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모자들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자제해야 된다. 또 노인 중에 조끼에다가 택배기사처럼 안에는 달라붙는 그런 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이 들어서 저는 조끼 입는 것을 극히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노인이 들어서 마치 어디를 가든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들도 자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 조끼에 등산복 차림.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면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유럽 여행 가도 전부 등산복 차림으로 간다 해서 우스갯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들어도 요즘 옷이 제일 싸지 않습니까?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그냥 노년의 나이에 걸맞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요. 노인이 들수록 목소리를 낮춰야 된다. 조용조용 이야기해야 되고 웬만하면 이 말을 작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을 한마디 할 때는 압축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태도, 나이가 들수록요. 사회적으로 남에게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약자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약해져 가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내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같은 동경상린 아닌가라는 자세로 가야 되죠. 다수의 노인들이 이 강아지나 이런 데 대해서도 혐오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노인이 돼가지고 툭 하면 공중석상에서 시비를 거는, 사소한 시비를 거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인일수록 장애인에 대해서 양보하고, 노인일수록 줄 서는 데서도 양보하고, 노인일수록 엘리베이터도 잡아주고, 또 노인일수록 동물들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그리고 폭주를 하지 말아야 된다. 노인일수록 울컥하지 말아야 됩니다. 울컥하고 싶을 때는 그냥 혼자 먼 하늘을, 숲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폭주하지 말아야 된다. 자, 노인일수록 목소리도 낮추어야 된다. 노인일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가끔 자기가 뭘 좀 했다 싶은 노인들, 과거에 뭐 한가닥 했다, 또 자기가 돈이 좀 있다 싶은 노인들일수록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은 과거로 끝났고요. 지금은 그냥 내가 노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가장 감동을 받는 장면은 노인 중에 정말로 예의가 바르고 에티켓을 갖다가 지키면서 점잖은 분, 뭐 호텔이나 공개 석상에서 점잖게 모범적으로 처신하는 분, 참 저런 분은 제대로 잘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남에게 보여지려면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고상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요, 늙어가면 외로움이 배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늙어가면 가족들도 전부 떨어져 나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외로움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죠. 그런데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책도 읽고 종교시설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누구도 다 외로울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은 외로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 인간끼리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어져 가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렇던데 나는 그러지 않는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대로 남이 모르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거다. 외로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니까 폭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양을 습득해야 된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건데 교양은 개뿔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고요. 생각을 할 때 사람다움이 남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죽도록 노력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